탈모 증상 완화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나 샴푸 효과가 우와. 안녕하세요, 약 털어주는 남자 드럭스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탈모, 남녀 할 거 없이 정말 스트레스 유발자인 탈모, 무슨 약을 발라야 된다, 무슨 샴푸가 좋다더라, 각종 썰들도 많은데 탈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탈모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탈모 샴푸, 탈모 화장품은 정말 탈모에 효과적일까요? 우리 탈모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탈모는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탈모가 이게 병인가요? 누군가에겐 질병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겠죠. 탈모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나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는 탈모로 인해 취업이나 결혼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자, 그럼 탈모가 치료되어야 할 질병이라면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는 건 뭡니까? 약, 의약품이죠. 네.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또한 탈모를 질병으로 여태껏 인지하고 있었으며 흔히 알고 계시는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라든지 아보다트 캡슐 모두 의약품이죠. 그런데 2018년 정부는 돌연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 중 하나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쓰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탈모가 질병인지 피부 미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건지 애매해졌죠? 즉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탈모 치료약도 있고 탈모 증상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만들어 팔아도 돼 라고 공식적으로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탈모 기능성 화장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탈모 유형은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한 안드로겐 탈모입니다. 통계적으로 남성 탈모 환자의 약 95%, 여성 탈모 환자의 약 50에서 60%가 안드로겐 탈모에 해당합니다. 그 외엔 원형 탈모, 전신성 탈모, 휴지기 탈모 등이 있죠. 탈모 기능성 화장품의 영역을 안드로겐 탈모만으로 제한하긴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탈모 환자의 대부분이 안드로겐 탈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나큰 탈모 시장에 진입하라고 문을 열어준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죠. 물론 동물 실험, 임상 시험 등을 거쳐야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합격 커트라인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탈모 의약품으로 인정받는 것보다는요. 상대적으로 쉽다는 뜻에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겁니다. 예컨대 테스트해야 할 환자의 수도 적은 편이며 평가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사진평가라든지 자체 설문, 모발이 많아진 것 같으세요? 푸석푸석했던 게 좋아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설문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보고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거죠. 반면 탈모 치료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평가 지표들이 활용되어야 되고 이 평가 지표에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매우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판을 깔아준 탈모 화장품 시장은 적극 화답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에 따르면은 특히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의 경우 2022년 63건에 비해 2023년 13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사회적으로 탈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신청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탈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크고 탈모에 좋다던데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탈모 화장품으로 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탈모 환자들은 적극적이죠.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탈모에 좋은 약, 영양제, 샴푸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요. 다만 이 와중에는 즉 광고성 정보,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양 받아들여질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탈모 화장품이란 녀석이 탄생하게 정부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야 물어보신다면 가장 큰 문제는 광고입니다. 광고. 왜냐하면 화장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광고법이 다소 느슨합니다. 의약품과 비교해볼까요?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과장한 내용이 없는지, 확대, 오인하기 쉬운 문구 등은 없는지 광고를 송출하기 전에 미리 심의받은 후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어요. 반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자율적으로 하되 문제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후에 규제를 합니다. 모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양심에 따라서 인정받은 내용만을 광고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업체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제품을 어필하기 위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총 186건이 표시 광고 위반으로 적발되었고요. 각종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모든 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력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의약품도 광고 위반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대로 의약품은 정부기관의 사전 심사 후에 송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에 미리 과장되거나 허위된 광고가 필터링될 확률이 높은 거죠. 즉 현실적으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 과장 광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인 거죠. 그럼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소리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탈모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소 가볍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을 심사하는 방법과 비교할 경우 앞에서 보셨죠? 다방면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길동씨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길동씨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손흥민 선수도 어릴 적엔 동네에서 축구를 가장 잘 했을 테니까요. 다만 동네에서 축구를 잘하는 길동씨는 중고등학교 리그, 사회인 리그, 아마추어 리그, 프로리그,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자, 비유하자면 탈모 기능성 화장품은 동네에서 축구 잘하는 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 의약품은 인정받은, 검증받은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탈모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약 사니까 약이 좋다고 찬양하는 거 아님? 물론 약이라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약은 효능이나 효과가 빡세게 검증된 물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약날의 검이자 가시돋친 장미이기도 합니다. 조심히 다루지 않을 경우에 부작용으로 더욱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탈모약과 탈모 화장품 효과만 놓고 보자면은 확률입니다. 확률. 탈모약은 높은 확률로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100%는 없고요. 항상 확률을 높이는 거지. 확률을. 홈런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승엽 선수. 그런데 이승엽 선수라고 무조건 홈런 칩니까? 나올 때마다 홈런 치나요? 다만 기대 확률을 높여보는 거죠. 자, 확률입니다. 확률. 탈모 치료 의약품은 높은 확률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고요. 기능성 화장품의 탈모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형 탈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형 탈모란 동전 크기 모양의 탈모 반점이 군데군데 생기는 경우 원형 탈모라고 하는데요. 원형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지목되는 원인 세 가지는 자가 면역 질환, 스트레스, 유전입니다. 우선 유전은 타고난 문제이고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피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 과도한 면역 반응을 통제하여 원형 탈모를 치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염증 또한 면역의 역할 중 하나인데요. 염증을 없애는 약, 염증을 줄이는 약 등에서 유추컨대 염증이란 단어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염증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고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물질과 싸우는 행위를 뜻하는 건데요. 즉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중의 하나인 겁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고 외부 침입자가 아닌 우리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자기 편들, 우리 편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신체의 일부인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곳인 모낭을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여 공격하는 것, 이 현상이 원형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까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염증 반응, 즉 면역 반응을 통제하고자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가 원형 탈모 치료에 1차적으로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는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모낭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기 때문에 염증 반응만 잘 조절될 경우에 손상된 모낭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모발이 자라날 여지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먹으면 원형 탈모 치료되나요? 그래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문제라면 면역 억제제 복용을 통해 원형 탈모를 치료해보는 것은 어떨까와 같은 시도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특정 연구에 따르면은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동시에 투여했을 경우에 원형 탈모 치료에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도 있고요.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약은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타짜의 김혜수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탈이 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약은 주로 장기 이식 후에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든지 아토피, 건선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위해 쓰는 건데요. 면역 억제제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일부를 꺼버리는 겁니다. 방어 시스템이 허술해지면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지겠죠. 세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신장질환,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면밀히 상담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약 부작용을 보면은 실제로 다모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와 같은 탈모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런데 한편 머리가 나을 수도 있지만 이 약을 먹고 머리가 빠질 수도 있대요. 부작용 중에 탈모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뭐냐? 이게 인체의 신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말 인간의 몸이란 게 개 같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공식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딱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되는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게 정말 케바케다. 어렵다. 딱 어떤 약을 썼을 때 무조건 이런 값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조건 100%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탈모 커뮤니티의 일부 글들을 보니까 사이포렌과 같은 약은 대학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정식 허가된 모든 약을 처방할 수 있고 대학병원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약 이런 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도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다 많은 환자를 접해보고 치료 경험도 풍부하시겠죠. 사이포렌과 같은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약이고 로컬 의원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원형 탈모 환자들께서 대학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사례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와전된 것 같은데요. 꼭 대학병원 안 가셔도 사이포렌 처방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입니다.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요법이 소개되고 실제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자가 줄기세포를 두피에 이식해 죽은 모낭을 살린다든지 모발이 자라나도록 한다는 원리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는 연구 단계이며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허가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다? 효과나 부작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즉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된 상태는 아니란 겁니다.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로 공식 승인된 약은 단 4가지 뿐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만 우리는 JW 중해제약, 이 중해제약 형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JW 중해제약은 JW0061라는 이름으로 줄기세포 탈모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중해제약 측에 따르면은 JW0061의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고요. IND가 승인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착수할 수 있답니다. 중해제약 화이팅!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나 샴푸 효과가 우와 이러기에는 조금 힘들다. 일부 탈모 진행을 더디게 할 수는 있겠지만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원형 탈모는 과도한 면역 반응이 잘 조절될 경우에 손상된 모낭이 회복되어서 다시 모발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도 큰 편이기 때문에 복용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모발 이식 치료법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줄기세포 모발 이식 치료제를 개발 중인 중해제약의 행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풍성한 모발을 기원합니다. 안녕!